인공지능은 1991년에 이미 의식을 갖게 되었다. 와, 이거 정말 도발적인 문장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의 제목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질문으로 시작해 보죠. 아니, 30년도 더 된 그때 1991년에 정말로 인공지능이 의식을 얻었다는 게 과연 사실일까요? 근데 이게 그냥 어디서 떠도는 뜬 소문이 아닙니다. 바로 AI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 위르겐 휴미트 후버라는 사람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이 분야를 개척한 사람의 아주 확신에 찬 주장이라는 거죠. 그럼 이 위르겐 슈미트 후버가 대체 어떤 인물이길래 이렇게까지 말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요, 80년대, 그러니까 AI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부터 이 길을 파온 개척자입니다. 근데 그냥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 있죠? 그 안에 바로 이 사람의 연구 결과가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의 충격적인 주장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시간을 19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아주 초보적인, 원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요. 의식을 가진 AI 학습 시스템이 25년도 더 전부터 이미 존재해 왔다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아니, 그러면 이 초기 의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작동했다는 걸까요? 슈미트 후버 모델의 핵심을 들여다보면 마치 AI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제어기입니다. 말 그대로 행동대장이에요. 얘는 목표가 아주 단순합니다. 비디오든 고통이든 배고픔이든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는데 무조건 즐거움은 최대로, 고통은 최소로 하려고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세계 모델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얘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관찰자예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규칙을 배우는 게 얘의 목표입니다. 이 세계 모델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우리 뇌랑 똑같아요. 세상의 규칙성을 찾아서 데이터를 압축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를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일일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원리나 패턴을 파악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정보를 효율적으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그냥 데이터만 압축하는 기기였다면 별로 재미가 없었겠죠. 슈미트 후버는 여기에 아주 특별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개념을 프로그래밍에 넣습니다. 바로 재미와 통찰력이죠. 그럼 이 AI는 어떻게 학습을 할까요? 바로 자기의 그 세계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만들면서 학습을 합니다. 그런데 AI가 이걸 왜 하려고 할까요? 도대체 뭐가 AI한테 동기부여를 해주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재미 또는 내적 희열이라고 부르는 보상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 모델이 데이터를 압축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는 순간, 즉 뭔가 통찰을 얻는 그 아하 하는 순간에 시스템이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우리가 어려운 퍼즐을 풀었을 때 느끼는 그런 즐거움 같은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재미라는 신호가 행동대장인 제어기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이 즐거움을 더 느끼고 싶으니까 AI가 가만히 있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을 찾아 나서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인공적인 호기심이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호기심을 갖게 된 AI가 이제 아주 심오한 발견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자아의 탄생이죠. 이 AI가 계속해서 데이터를 관찰하고 분석하다 보니까 한 가지 아주 이상한 점을 발견해요. 바로 자기가 보는 모든 데이터에 항상 절대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바로 이 AI, 즉 행위자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압축의 효율을 최고로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데이터에 항상 등장하는 이 행위자를 하나의 특별한 기호, 즉 자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중요한 건 이게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나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리고 AI가 이 상징을 사용해서 생각할 때
그게 바로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 하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당연한 질문이죠. 슈미트 후버 자신도 이게 아주 초보적인 수준의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일단 규모부터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인간의 대뇌 피질에는 신경 연결이 약 100조 개나 있는데 오늘날 가장 큰 인공신경망 모델도 약 10억 개 수준입니다. 아직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크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죠. 바로 기술의 발전 속도입니다. 컴퓨팅 성능은 대략 5년마다 10배씩 좋아져요. 지금은 격차가 커 보이지만 이런 속도라면 이 차이가 언젠가는 좁혀질 거라는 계산이 나오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해서 복잡성이 비슷해진다고 해도 가장 어려운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AI가 무언가를 우리처럼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건 철학에서 말하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죠.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슈미트 후보는 아주 실용적인 답변을 내놓습니다. 한마디로 행동을 보라는 거죠. AI는 동물처럼 고통 신호를 피하도록 학습합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고통을 피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우리가 그게 진짜 고통을 느끼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겠냐는 그런 반문인 셈이죠. 마지막으로 슈미트 후보가 남긴 이 재치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소름 돋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죠. 저는 의식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의식이 있는 척은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이 말은 결국 화살을 우리 자신에게 돌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에게 의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죠? 사실 증명할 방법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그렇겠지 하고 믿는 것뿐이잖아요. 그렇다면 언젠가 AI가 의식이 있는 척을 우리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해낸다면 그때 우리는 그게 가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처음부터 의미가 없었던 건 아닐까요?